안녕하세요. 노마드윤입니다. 저 오늘 4시간 동안 글을 12개를 썼어요. 물론 아무리 제가 AI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해도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좀 쉬다가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노마드윤 계정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받았고 또 답변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좀 공통적인 것들을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냥 왔습니다. 오늘은요, 왜 내 글만 누락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누락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되게 종류가 다양했었거든요. 통누락, 뷰누락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좀 네이버 검색 결과 창이 통합적으로 보이게 되면서 이거를 지금은 이제 크게 그렇게 구분을 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내가 제목을 검색을 해봐서 내 글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틸24나 웨어이즈 포스트나 이렇게 누락을 확인해주는 사이트들이 존재하죠. 아니면 블로그 지수를 확인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에서도 내 최근 글들이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지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외부 서비스들은 네이버와 100% 연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의도를 100%다 잘 해석해서 반영해서 보여준다라고 믿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되 너무 신뢰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에 반영되는 것들은 꽤 정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답이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락의 원인, 중복된 텍스트, 중복된 이미지, 과도한 상업성, 이런 식으로 딱딱 네이버한테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드리곤 했었는데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잘 보이지 않는 뒤에 숨겨진 중요한 개념을 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동안 제가 하는 간단한 라이브, 강의, 전자책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아마 이 개념을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생각했을 때 각각의 블로거들이 얼마나 믿을만한가를 측정하는 어떤 점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컨텐츠, 같은 글, 같은 이미지를 발행을 하더라도 어떤 블로그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누락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상위 노출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에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뭘 믿고 모두의 글들을 올려주겠어요. 특히 네이버는 국내 마케팅 하면 빠질 수 없는 플랫폼인 만큼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스팸성 글들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반영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필터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기준이 신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노마드유님, 제가 올리는 글들이 다 누락이 되는 것 같아요. 3일 지나면 없어지고 체험단 글들만 누락이 돼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문의 주셨던 분들 열에 9분 이제 쌓인 글이 30개, 50개도 채 되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페널티 요인들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글이든 페널티를 받는 요소는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그걸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 블로그의 신뢰도를 올리는 작업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씩 만들어지는 그런 스팸성 블로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기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의 글보다는 상업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글들이 페널티가 생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체험단, 특히 맛집, 카페, 미용실 이쪽의 글들이 신뢰도가 낮은 블로그에서 글을 발행했을 때는 누락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블로그 체험단의 경우에는 가이드도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잖아요. 우리가 글을 1200자, 1500자씩 쓴다고 해도 이게 다른 블로거들이랑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신뢰도가 낮은 신생 블로그들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글밥이 쌓이면서 50개 넘어가면서 이전에 누락됐던 글들이 다시 보이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모른다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또 시간 낭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페널티 요소가 가득 있는데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지는 않겠죠. 이 페널티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근거와 함께 짚어드리는 영상은 바로 다음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오래 하면 할수록 또 마케팅 영역에 오래 있을수록 좀 더 본질적인 개념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또 원인을 자꾸 찾아 나가려는 연습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하면 안 되는지 뭐 이렇게만 말해주면 되지 굳이 뭐 신뢰도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블로그라는 플랫폼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최대한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누락이라는 시스템도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계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블로그를 알려드리는 입장이 아니라면 뭐 누락의 원인이 되는 것들 막 1번부터 30번까지 공부하고 막 이렇게까지 너무 힘들게 그거를 막 알아내고 또 내 블로그는 뭐가 문제일까 막 계속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기보다는 좀 글밥을 많이 쌓아보시고 또 다양한 글들도 적어보시고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페널티 요소들도 뭐 항목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 비중이 되게 수시로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키워드의 비율, 그리고 반복 개수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면 또 요즘에는 그 중요성이 진짜 많이 떨어진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키워드를 10개, 15개 이상 쓰면은 누락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가 블로그를 좀 이런 거 신경 써서 운영을 한다면 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글을 발행하면서 인지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